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기출로 정리하는 한국사의 신쌤 신정호입니다. 오늘 최신 기출로 정리하는 관광통역안내사 한국사 그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파트는 조선 전기의 정치사 파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조선사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서 공부를 합니다. 문제에서도요.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대단히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조선 전기는 정치사 파트가 대단히 중요하고 조선 후기는 상대적으로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파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조선 전기의 정치사 파트는요. 그동안 4년 동안 총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즉 매년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 출제되는 대단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조선 전기의 정치사 한번 기출문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조선시대 인재선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년도 기출문제네요. 1번 속과는 생원시와 진사시를 말한다. 이거 속과 나왔네요. 속과 나왔으니 과거 시험 얘기하네요. 조선의 과거 시험 문과, 묵과, 잡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문과는 속과와 대과로 또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속과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렇죠. 생원 100명, 진사 100명 이렇게 200명의 합격생을 뽑았다. 따라서 속과는 생원시와 진사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은 옳은 설명 되겠네요. 1번은 맞는 설명이고 2번 보겠습니다.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 잡과가 있었다.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는 문과, 묵과, 잡과가 있었고 잡과는 그렇죠. 의관이나 역관을 뽑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다. 2번도 옳은 설명. 자, 3번 보겠습니다. 정기시험으로는 증광시와 알성시가 있었다. 여러분 과거 시험 크게 정기시험과 부정기시험으로 구분합니다. 정기시험은 3년에 한 번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식년시. 부정기 시험은 별시라고도 하고 별시에는요 종류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보는 증광시 또는 국왕이 문묘를 배할하고 보는 알성시 그 이외에도 뭐 춘당대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정기 시험 별시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근데 3번 보기에서는 뭐라고요? 정기시험으로 증광시와 알성시가 있었다. 틀렸네요. 정기시험은 식년시, 증광시, 알성시는 별시, 즉 부정기 시험. 3번 틀렸으니 3번 정답. 4번 문과 식년시의 초시는 각도의 인구 비례로 선발하였다. 야, 조금 깊숙한 내용인데 문과 아까 제가 속과와 대과로 구분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요걸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해 보면 속과 초시가 있고 속과 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대과 초시가 있고 대과 복시 그리고 마지막에 전시가 있었죠. 자, 그런데 속과 초시의 각도의 인구 비례별로 700명 선발했고요. 이 대과의 초시도 각도의 인구 비례로 240명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 틀린 지문은 3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7년도 기출문제네요. 가로는 중종 때 조광조 등 사림 세력이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조선사회의 풍속을 교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향촌의 질서 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등 향촌사회의 자치 기능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좀 볼까요?
중종 때 사림 등 세력이 처음 시행. 중종 때 사림 세력이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그 다음에 조선사회 풍속을 교화하였고, 또 보자면 향촌사회의 자치 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향촌에서 지방 사족들이 자치 규약으로서 제정을 해서 조선사회의 풍속을 교화하는 기능을 했던 것, 중종 때 조광조 등 살인파가 처음으로 시행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그렇죠. 3번의 향약 되겠네요. 3번 정답.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는요, 이게 중국 제도를 수입한 거거든요. 중국의 오리지널 향약을 그대로 들여오자. 즉, 여시 향약의 시행을 주장하였고, 이 향약이요, 이후에는 좀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안 향약을 따로 만드셨고, 이는 그렇죠, 해주 향약, 서원 향약들을 나중에 만들기도 한다. 그거까지 같이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정답 3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조선시대 지방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아라. 2017년도 기출이네요. 1번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그렇죠. 조선은 전국을 8도로 구분하였고 8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옳은 설명 되겠고요. 2번 향리는 행정실무를 맡아 수령을 보좌하였다. 그렇습니다. 고려에서 향리는 속현이나 향부곡소를 다스리는 지방관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조선에서는 그렇죠,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됐기 때문에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행정실무를 맡아보는 아전으로 신분이 격화되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따라서 2번도 옳은 설명. 3번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사법 군사권을 가졌다. 옳은 설명입니다. 수령은 해당 지역에서 행정의 책임자이자 사법의 총책임자, 거기다가 군사 지휘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3번도 옳은 설명이고요. 4번 속현과 향부곡은 주현을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라는 게 있었고 또 향부곡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그렇죠, 조선에서는 향부곡소 등의 특수행정구역은 소멸하였고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했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도 소멸하였다. 4번은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이네요. 따라서 조선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4번 정답.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조선시대 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년도 기출로서 틀린 거 찾아라. 이런 문제네요. 1번 서원과 서당은 사립교육기관이었다. 그렇죠.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사립교육기관 맞고, 조선에는 다양한 형태의 중등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서원은 지방 중등 사립학교. 따라서 1번은 옳은 설명 되겠네요. 2번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소과 합격생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소과에서 생원 100명, 진사 100명 뽑았으니까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한다. 자, 원칙이 이렇다는 얘기고 다양한 종류의 예외도 존재하기는 했다. 어찌됐건 2번도 옳은 설명. 3번 자팍은 해당 기술관청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렇습니다. 자팍은 해당 기술관청에서 직접 교육도 하고 과거도 해당 관청에서 주관하였고. 3번도 옳은 설명. 4번 중앙에 향교를 두고 지방에 서학, 동학, 남학, 중학에 사부학당을 두었다. 조선의 중등교육기관 중에서 향교는 지방에 위치한 관립학교,
지방에 있는 관립 중등교육기관이고, 사부학당이 중앙에 있는 중등교육기관. 따라서 4번은요. 어이구, 중앙과 지방이 바뀌었네요. 지방에 한교를 두고 중앙에 서학, 동학, 남학, 중학에 사부학당을 두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바꿨었으니 틀렸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 4번 정답.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8년도 기출이네요. 남곤, 심정 등과 같은 공신들은 중정반정 이후 개혁을 추진하던 조광조 일파를 모함하여 죽이거나 유배를 보냈다. 이 사건을 가로라고 한다. 자, 조광조를 비롯한 조광조를 따르는 살인파를 죽이거나 유배 보낸 사건. 조광조를 어떻게 제거했죠? 그렇죠. 주초위왕을 조작해서 기묘한 방법으로 조광조를 제거했다 해서 기묘사화다라고 제가 그렇게 좀 외우면 기억이 오래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기묘사화. 자, 나머지 보기 지문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이게 4대 사화인데요. 4대 사화 간략간략하게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무오사화, 연산군 때 사화죠. 최초의 사화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죠.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초 문제가 발단이 돼서 일어난 최초의 사화, 무오사화. 2번 갑자사화는 그렇죠. 이것도 연산군 때 일어났는데 갑자 엄마의 원수를 갑자. 예, 연산군의 생모, 친모인 폐비 윤씨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사화, 갑자사화. 방금 말씀드렸죠. 기묘사화는 조광조를 주초위왕, 이 나뭇 잎사귀에다 꿀물로 주초위왕이라고 써가지고 기묘한 방법, 그런 기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조광조와 조광조를 따른 살인파를 제거한 기묘사화였고, 4번의 열사사화는 그렇죠. 명종대의 사화인데 외척, 소윤과 대윤의 권력투쟁에서 비롯된 사화. 그래서 사화 와중에 살인파들이 큰 화를 입어서 이것도 4대 사화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사화도 좀 간략간략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의 업적과 관련된 왕으로 옳은 것은 2018년도 기출이네요. 직전법 실시. 과전법 체제가 전현직 관리한테 수조권을 나누어 주었었는데 이제 나눠줄 토지가 부족해지자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어느 왕 때? 그렇죠. 세조 때. 진관체제, 조선 전기의 지방군 체제네요. 이 진관체제 언제 실시됐다? 세조 때. 경국대전의 편찬 시작? 그렇죠. 경국대전 언제 편찬되기 시작했다? 세조 때. 정답은 4번 되겠네요. 4번 세조. 이거 하나하나 모두 세조의 업적으로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조선의 통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8년도 기출이네요. 기억. 춘추관은 역사서의 편찬과 보관을 맡았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실록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맡았던 관부는 춘추관. 기억은 옳은 설명. 니은 장예원은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여러분,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관부는 한성부죠. 한성부. 수도가 한성이었으니까. 장예원은 그렇죠. 노비문서 관리 또는 노비소송을 맡아보았던 관부.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 사간원은 노비문서의 권리와 노비소송을 맡았다. 방금 전에 했잖아요. 노비문서의 권리와 노비소송은 장례원. 사간원은 아니네. 사간원은 조선의 3사의 하나로서 그렇죠. 정책의 잘잘못을 논하는 간쟁을 주로 하는 관부.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요. 니을 보겠습니다.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으로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어휴, 이건 옳은 설명이네요. 승정원, 조선 태종 때 설치된 관부로서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을 출납한다. 따라서
태종 때 설치됐을 때는 일종의 왕권 강화 계획으로서 설치되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옳은 것만 골라라. 기억과 리을 2번 정답이네요. 2번 정답.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조선 태종의 정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년도 기출 문제네요. 여러분 좀 전에 보셨겠지만 조선 전기의 정치사에서 왕대사로서 꼭 챙겨야 되는,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태종, 그 다음이 세종, 그 다음은 세조, 마지막으로 성종. 이렇게 4명의 왕의 업적은 반드시 좀 정리하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태종 나왔네. 태종의 정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아라. 1번 사병을 격파하였다. 그렇습니다. 태종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 이 사람이요 1398년도 태조와 정도전 중심으로 요동정벌을 재추진하면서 사병을 격파하자 여기에 열받아서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사람.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렇죠. 사병 격파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병을 격파하고 양인 개병제를 실시한 왕 태종. 옳은 설명이네요. 1번은 맞는 설명. 2번 육조의 기능을 강화했다. 그렇죠.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고 육조를 왕인 태종이 직접 통솔한 것. 이 정치를 뭐라고 한다? 육조 직계제. 태종대 정치 가장 큰 특징이죠. 2번도 옳은 설명. 3번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그렇죠. 부역의 부과라든지 또는 유민의 방지를 위하여서 이때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16세 이상의 남자라면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호패를 차고 다녀야 됐다. 3번도 태종의 업적 옳은 설명이네요. 4번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였다. 경국대전의 편찬의 시작은 세조 때. 태종과 상관없네요. 4번 틀렸네요. 4번 정답. 경국대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경국대전 편찬의 시작은 세조 때. 경국대전의 완성 반포는 성종 때. 그것까지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조선시대 관리등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년 기출문제네요. 1번 속과는 문과시험의 예비시험이었다. 여러분 조선의 과거시험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고 문과는 속과, 대과 크게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문과 시험에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문과는 속과가 없다. 따라서 문과는 문과 초시, 문과 복시, 마지막 왕 앞에서 순위를 가르는 전시 그렇게 시험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틀렸네요. 문과는 속과가 없습니다. 2번 기술관을 뽑는 잡과는 분야별로 합격 정원이 있었다. 옳은 설명. 잡과 기술관을 뽑는 시험인데 분야별로 합격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고. 3번 제술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였다. 아 그러네. 자 2번 정답이네요.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요. 2번 정답 되겠고. 3번 보겠습니다. 제술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였다. 여러분 이 조선 문과 속과 대과로 구분된다는데 속과에서 최종 합격생이 생원 100명, 진사 100명. 이 생원시는 유교 경전의 이해 정도를 시험하는 과거였고요. 그 다음에 진사시는 그렇죠 문장 능력을 시험한 과거였습니다. 고려시대에 똑같았습니다. 고려 문과에서도요. 그렇죠 유교 경전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명경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장 능력을 시험하는 제술과가 있었습니다. 즉 이 용어가 조선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따라서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는 것은 명경과에 대한 설명이네요. 제술과는 문장 능력, 글을 짓는 능력을 시험하였다.
3번은 틀렸네요. 4번, 오품 이상 관료의 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료가 될 수 있었다. 그렇죠. 고려 때,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의 음서제도 오품 이상의 관료의 자손들한테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조선은요, 2품 이상의 관료의 자손에게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료가 될 수 있는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5품 이상은 고려 때 얘기네요. 조선하고는 상관없네요. 4번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2번 정답.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조선시대 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기출문제네요. 1번 서원에서는 봄과 가을에 향음주례를 지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서원에서요, 봄과 가을에 덕망 있는 유명한 선비를 초청해서 이 얘기를 나누고 강연을 듣는 향음주례, 그러면서 술도 한숨배씩 하는 향음주례가 있었고, 또 봄, 가을에 또 활을 쏘면서 또 술도 한두 잔씩 마시고 하는 이 봄과 가을의 향사례도 같이 지냈다. 둘 다 옳은 설명. 서원에서 봄과 가을에 향음주례, 향사례를 지냈다. 2번 서원에서는 종경각이라고 불리는 도서관이 있었다. 여러분, 종경각은 원래 조선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있는 도서관 이름, 성종이 직접 종경각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요. 자, 그리고 서원과 향교, 지방에 있는 중등교육기관에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장경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종경각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서원과 향교에 있는 도서관인 장경각도 종경각으로도 불렀다. 따라서 서원에서는 종경각이라고 불리는 도서관이 있었다. 이것도 옳은 설명되겠네요. 3번 향교는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었다. 향교는 지방 중등 관립학교, 따라서 관에서 세워서 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선의 지방 통치 조직인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었다. 옳은 설명 되겠습니다. 4번 볼까요? 4번 사부학당은 전국적으로 동학, 서학, 남학, 북학이 있었다. 땡, 틀렸네요. 사부학당은 조선의 중등교육기관 중에서 중앙인 한양에 설치된 것. 따라서 전국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라 한양, 수도에만 설치됐고요. 또 이름도 틀렸네요. 동학, 서학, 남학, 북학이 아니라 동학, 서학, 남학, 중학이죠. 싸그리 다 틀렸네요. 4번은.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아라.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밑줄 친 이 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년 기출입니다. 선조 26년 1593년 국왕의 행차가 서울로 돌아왔으나 성안은 타다 남은 건물 잔해와 시체로 가득했다. 선조는 이 기구를 설치하여 군사를 훈련시키라고 명하였다. 이에 유성룡이 주도하여 명나라의 기호 신설을 참고하여 훈련법을 습득하고 조직을 갖추었다. 여러분, 선조 때 1593년인데 이 시기 어느 시기죠? 문제 지문에 나온 시기가? 그렇습니다. 임진왜란시.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발했죠. 즉 임진왜란 중에 이 기구가 설치됐네요. 자, 임진왜란 중에 설치돼서 그렇죠. 조선 후기 5군영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군영으로 성장한 곳, 이 기구는 바로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 지문은 훈련도감에 대한 지문. 따라서 이 기구 훈련도감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라. 이 문제가 되겠네요. 1번 군병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였다. 훈련도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장번, 급료병, 즉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들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네요. 스스로 비용 부담 안 합니다. 월급 받고 일했어요. 2번
정토군이 편성되어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여러분 좀 어려운 용어 나오는데 정토군 이게 같은 말로요 정벌군이고 조선시에 수차례 정토군이 편성됐는데 이건 주로 여진족이 북방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따라서 훈련도관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네요. 2번도 틀렸고 3번 부대 편성은 삼수군인 포수, 사수, 살수로 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훈련도감은 직업군으로 이루어졌고 그 직업군을 크게 총을 쏘는 포수, 화살을 쏘는 사수, 그 다음에 창칼을 쓰는 살수로 구성을 하였고 따라서 이거 나라에서 월급 주니까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원도 삼수미세다. 삼수군이 주력인 게 훈련도감이라서 여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 삼수미세.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은 옳은 설명이네요. 3번 정답. 4번 서울의 내용. 수원에 외형을 두어 국왕의 친위를 담당하였다. 서울의 내용이 있고 수원에 외형이 있는 국왕의 친위 부대는 그렇죠. 18세기 정조 때 장용영에 대한 설명이네요. 4번은 훈련도관과 상관없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조선시대 3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 3사 우선 3사가 뭔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다.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1번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부서 사헌부. 3사에 해당되네요. 1번은 옳은 설명. 2번 국왕에게 정책을 간언하였다. 여러분 국정, 정책의 잘잘못을 논하는 관부는 사관원. 따라서 국왕에게 정책을 간언하였다. 이 정책이 잘 된 겁니다. 이 정책은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 정책은 부당합니다. 라고 간언하는 거 사관원의 업무네요. 2번도 옳은 설명. 3번 국왕에게 학문적 자문을 하였다. 여러분 경적을 주로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왕이 주관하는 수업, 세미나 수업이죠. 경연을 담당했던 관부, 어디죠? 홍문관. 따라서 국왕에게 학술적으로 자문을 하거나 경연을 통해서 또 자문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는 조직, 홍문관 3사에 해당되네요. 3번도 옳은 설명. 4번 3사는 사헌부, 사관원, 승정원을 말한다. 땡. 뭐라 그랬죠?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네요. 승정원 탈락. 4번 틀린 내용. 틀린 거 찾아라. 4번 정답.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병자호란의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기출이네요. 틀린 거 찾아라. 청나라에 많은 양의 조공을 바쳤다. 병자호란 이후 우리나라가 패전했기 때문에 청나라에 많은 양의 은이라든지 비단을 매년 조공으로 바쳤어야 했습니다. 1번은 옳은 설명. 2번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대두되었다. 북벌운동은 언제 일어났죠? 효종 때. 효종은 그렇죠. 인조의 아들 복림대군. 따라서 병자호란 인조 때 일어났는데 이 이후 효종이 즉위하자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대두되었다. 옳은 설명 되겠네요. 3번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확장하였다. 사군 육진은 조선 전기 초 세종 때 설치되네요. 야, 이거 병자호란보다 한 200년 앞선 얘기네요. 3번은 틀린 설명. 3번 정답이네요. 4번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고 세자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죠. 병자호란에 패전하면서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거행한 후 조선의 세자, 소현세자를 비롯해서 복림대군, 그 다음에 많은 대신들, 그 다음에 수십만의 백성들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고 결과적으로 군신관계를 맺게 되었다. 청나라와. 옳은 설명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 전기 정치사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13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조선 전기 정치사 대단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시험 전에 정리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